안녕하세요. 차소장이 간다. 차소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도남지구 가이드 1편에 이어서 오늘은 도남지구 현장에 와봤습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도남지구 현장 사업단입니다. 자, 도남지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총 면적은 약 27만 6천 평이고요. 단독주택 379세대를 포함하여서 5,677세대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4,228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여기가 도남지구의 공사 현장입니다. 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네요. 자, 도남지구 초입에 자족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이 공공청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C-2, C-3, C-4 이번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자리이고요.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C-2 블럭은 658세대, C-3 블럭은 556세대, C-4 블럭은 585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근린생활시설 자리죠. 바로 위에 위치한 C-1 블럭은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자리이고요. C-1 블럭은 619세대입니다. 바로 왼쪽에 대구국제고등학교 예정 부지이고요. 오른쪽으로는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단독주택 부지 위쪽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지구 내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공동주택 자리입니다. 공동주택 자리 위로 단독주택이 보이네요. 그리고 단독주택 오른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남지구의 끝이네요. 이 자리는 공동주택 자리입니다. 자, 이제 도남지구 생활권인 7곡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7곡으로 이동해서 7곡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남지구 분석 1편에서 제가 7곡 지구가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도남지구 생활권과 7곡 중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곡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7곡 생활권에는 어떤 주요 시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8거역입니다. 도남지구와 거리는 약 2km고요. 차량으로는 8분이면 이동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7곡에서 수성로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었는데요. 이 3호선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수성로까지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고요. 8거역에서 대구 시내의 주요 교통역으로 이동 거리가 3-40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7곡의 생활 편의시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7곡 지구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홈플러스입니다. 자, 홈플러스가 대구에서도 7곡점은 매출이 상당한 곳인데요. 저희가 아까 보신 도남지구에서 8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8거역 인근의 대구보건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리고 두 정거장을 더 가시면 7곡 경북대학 병원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7곡 지구의 의료시설은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뒤를 보시면요. 7곡 지구에서 얘기하는 젊음의 거리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촌들과 영화관들도 많습니다. 7곡에서만큼 이런 독보적인 생활 인프라가 있는 거고요. 신규 택지가 공급이 되면 이런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없는데 도남지구에서는 이 7곡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도남지구와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곳이라고 하면 영경지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영경지구는 2017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서 작년 7월까지 약 3,200세대를 100% 분양을 완료한 택지지구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고요. 제가 도남지구에 관심을 보이는 부분도 영경지구가 잘 되고 있으니 입지적 장점은 더 좋고 교통도 편리하면서 메이저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는 도남지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두 택지는 4차 외곽 순환도로의 수혜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도심 인프라의 접근성도 좋다고 봅니다. 영경지구는 동대구 생활권과 가까우며 도남지구는 칠곡 생활권과 가깝습니다. 도남지구에서 마트까지 2.2km, 그리고 도시철도 팔거역까지 2.1km, 그리고 칠곡 IC까지 4.4km, 칠곡 경북대학병원은 1.7km, 마지막으로 칠곡시장은 2.7km로 주요 시설들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와 대시양은 영경지구에도 없는 요즘 대구에서도 핫한 브랜드입니다. 또한 대구 시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국제고등학교가 2021년 개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왕복 6차로로 9.7km 구간인 조야에서 동명광역도로가 2018년 4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통팔달로 4차 외곽순환도로의 읍내 IC와 조야에서 동명까지 광역도로 등 도남지구에는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남지구를 임장하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친분이 있는 유명하신 분을 모셔서 대구 아파트 시장과 유망 분양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정 R&C 연구소의 양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오늘 대구의 도남지구에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택지인 도남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택지는 어떤 곳인지. 도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점이 있죠.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공택지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공공택지란 무엇인가? 소장님은 아시죠? 공공택지라는 네. 거는 국가라든가 네. 아니면 도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네. 이런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택지지구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개발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인구를 비롯해서 주거, 상업, 그리고 학교까지, 교통까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생활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지역, 그 주변 지역들 포함을 해서 지역의 어떤 신혼 주거타운으로 거듭나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분양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선에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분양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는 장점과 분양가까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큰 택지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세 차익 부분에서도 크고 또한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때의 어떤 그 랜드마크 역할도 같이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조건 대부분이 1순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분양 성공의 어떤 보증수표라고 또 꼽히기도 합니다. 그럼 공공택지가 뭐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구 말고도 공공택지의 성공적인 분양 사례는 어떤 곳이 있는지, 또 대구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성공 사례 많죠. 네.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강남의 세곡지구, 그리고 강남, 자곡지구 이런 네. 공공택지가 있는데 세곡지구나 자곡지구가 분양할 당시에는 사실 이슈는 못했어요. 강남구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메리트는 있었지만 강남구하고 좀 멀리 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프라도 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은 사실 받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었기 때문에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미달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강남 못지않는 강남을 뒤따라가는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강남이 가지지 못한 여러 쾌적성까지 갖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장난이 아닌데 세곡지구의 84제곱미터인데 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16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양 당시에는 네. 8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세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당시보다 무려 70%가 올랐고요. 그리고 자곡지구는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곳이 공공택지이고요. 지방 중에서는 대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 이슈니까 요즘에 임신을 많이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대구를 들 수가 있는데 대구에서도 이시아폴리스 아시죠? 네.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영경지구 이 두 곳을 들 수가 있는데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조금은 좀 다른 공공택지에 비해서도 새로운 어떤 시도가 있었어요. 네네. 중요한 거는 뭐 자연과 쇼핑, 교육을 다 아우르는 네. 그런 어떤 택지지구, 공공택지였다. 네. 특히나 교육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국제학교. 네. 네, 미국의 유명한 명문의 사립교인 리 아카데미. 예, 그 분교로 형태로 이제 들어서는 대구 국제학교가 들어선다는 부분에서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영경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잖아요. 쾌적성. 그렇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가진 데다가 여기에다가 2020년에 개통하는 4차 순환도로 이런 교통 부분과 학교 이렇게 모든 걸 두루두루 고민하는 게 바로 공공택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곳이 돼버린 게 공공택지라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신 대구의 분양 성공 사례가 영경지구와 이시아폴리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도남지구에 국제고등학교 개교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우선에는 서울에서도요 집값 선도 역할 가장 비싼 동네라고 꼽으면 명문학교입니다. 명문학교이고 제주도 지금의 제주도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국제학교고요. 수도권에서도 송도가 지금의 집값을 형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제학교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 명문학군 이런 것이 갖춰진다는 것은 집값에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가장 집값이 비싸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도남지구 전 영경지구를 많이 다루면서 영경지구를 굉장히 좋게 좀 분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동대구 생활권하고도 가깝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외곽순환도로 시점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근데 도남지구가 같이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도남만의 또 다른 특장점이 있다면 영경보다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도남지구가 영경지구보다 위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택지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프라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도남지구 같은 경우에 옆 동네 뭐가 있죠? 칠곡? 맞습니다. 칠곡지구가 있다라는 거죠. 즉 도남지구는 개발 초기부터 개발 완료까지 꾸준히 시세 상승을 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공공택지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도남지구는 칠곡지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얻고 바로 옆 동네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요? 아까 인장 가서도 8거역까지 제가 차량으로 이동을 했지만 현장에서 진짜 몇 분이 안 걸려요. 금방 가면 그 8거역에 모든 칠곡 생활권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구 시내 택지 중에서는 그 도남이 가진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명문 국제고등학교 뿐만 해도 많은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너무 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대구에는 내가 더 잘. 어쨌든 대구에서만 자라서 대구시장만 분석하고 업을 중개를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심리 측면에서 저는 많이 다가서는 편인데 이제 타 지역에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석 또한 저하고 잘 맞는 듯해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재테크 잘하시고 부자 되세요.
자, 지금까지 차 소장이 간다. 자, 오늘은 도남지구에 대해서 임장부터 양재웅 소장님 말씀까지 잘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